여기는 지금 3층이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도 하고 하는 연구원이었고, 이제 우리 의뢰인이었던 분이 4층에 사셨는데 음식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음식물이 이렇게 찌꺼기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서 3층을 흘러내렸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이 달라. 그리고 영업 손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비가 또 손상이 됐다. 그리고 또 이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라고 해서 4억 6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얼마 배상 판결이 나왔냐면 1,000만 원 판결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4억 5천 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누수 사건이에요. 저희가 뭐 누수 사건, 공동주택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누수나 화재나 일주권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지금 3층이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도 하고 하는 연구원이었고, 이제 우리 의뢰인이었던 분이 4층에 사셨는데 음식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음식물이 이렇게 찌꺼기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하수구가 막히면서 물이 넘쳐서 3층을 흘러내렸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이 달라. 배상이 줘야죠. 그렇죠?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알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물이 새는 건지 모르니까 분쟁이 생겨요. 밑에 있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다투게 돼요. 저 위에서 물이 새는데 위층 가서 얘기하면 이거 저희 거 아닌데 뭐 정확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그 고급스럽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인테리어에 놓은 부분 다 물 새 들어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렇게 막 그 번지고 얼룩지고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섞고 아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맨날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사건도 이 연구원인데 여기 천정에서 생기니까 이분들이 영업손실, 연구원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연구원. 그리고 영업손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비가 또 손상이 됐다. 그리고 또 이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라고 해서 4억 6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물을 이제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막혀서 우리 위층 전용 배관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생긴 거 맞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도 그럼 적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뭐라고 하는 거면 자기가 4억 6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영업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0억 매출이 나는 곳이라 그러면 월별로 따지면 매출액이 얼마예요? 뭐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그 순이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장비 가격이 얼마고, 그것 때문에 일 못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그 기회비용들 이런 것까지 다 청구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에 다 법원에서 인용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좀 적당히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한 뭐 5천만 원이 내놓으라, 물론 5천만 원 1억을 달라 그래도 소송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서로 타협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채무부전적에서 먼저 걸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얼마 배상 판결이 나왔냐면 1,000만 원 판결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4억 5천 진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보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이 된다. 싱크대 배수관 쪽에서 물이 샌 거는 맞다. 하지만 그래서 침해가 있는 건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의 전치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산적 손해가 왜 생겼는지 얼마나 컸는지 임의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사가 자유재량이다.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자유심중주의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얼마 배상 판결이 나왔냐면 이 사건에서는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다. 피해를 입으셨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뭐 여러 가지 영업손실이라든지 뭐 장비가 그것 때문에 다 못 쓰게 됐는지 믿기 어렵다. 왜냐면 거기에 누수가 좀 생기고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카메라가 망가졌다거나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된다거나 무슨 계측 장비가 안 된다거나 이게 말이 되겠느냐? 아니 그러면 비가 새면 빨리 치워야지. 그 정도 고가 장비면 빨리 옮겨야죠. 누수가 생길 것 같으면. 근데 그거를 다 청구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을 많이 살아본 분들이 생각해 봐도 그 정도가 맞다는 게 합리거든요. 근데 합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의뢰인들도 안 듣는 경우도 많고 합리적인 조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서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감정적이 아니라. 지금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전쟁해야지 뭐. 그래서 층간소음 같은 게 화가 나면 감정이 폭발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좀 죽이자는 거거든요. 법원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버려두면 아주 난리가 나요. 여기 싸움판이야. 맨날 칼싸움하고 막 총싸움해요. 감정 누그러뜨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건데 합리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합리가 무슨 뜻인지 사실 그걸 다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